네, 월간 팩트 체크 이제 주로 이제 입시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조금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무전공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올해 아마 첫 번째 팩트 체크 설명회가 무전공 확대에 대한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조금은 어, 회의적으로 낚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뭐 뒤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진짜 무전공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가짜 무전공? 약간 그런 것들, 유사 무전공들이 좀 이제 결국 늘어나면서 이 숫자만 차지하는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네, 실제로 좀 그동안 업데이트 내용도 있고,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내용도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이제 제 밴드나 뭐 카톡방 쪽에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좀 목차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일단 여기를 그러니까 누구를 뽑으려는 걸까? 후일 수도 있고 흠일 수도 있겠죠. 누가 써야 할까?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뭐 내신이 좋은 애가 더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 과목을 잘 택한 애들이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화 탐구, 뭐 이제 보고서나 발표 이런 거 잘해야 쓰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 좀 분석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찐 무전공과 약간 무늬만 뭐 자유전공으로 되어 있는 곳 두 군데 좀 구분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라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입학 요강들을 보면 올해는 이 무전공에 대해서 대학들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기 주도성이란 말도 나오고 발전 가능성이란 말도 나오고 뭐 개인 역량, 뭐 성장 가능성 뭐 이제 다양한 어휘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리고 이제 누구를 뽑겠다는 건가 안 뽑겠다는 건가 이것들을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들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 프로그램 안내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3,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역시 질문들 채팅창으로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입장 좀 시켜드리고요. 다음 첫 번째 퀘스천. 이제 이건 대체 누구를 타겟팅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프한 정리이기 때문에 뭐 강론으로 가면은 개인차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내신 깡패. 어쨌든 내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친구들. 근데 이제 전공 적합성, 특정 학과 쪽의 활동이 빈곤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내신은 고소성급인데, 학종 기준입니다. 학종 고소성급인데 그 활동은 이제 저기 경외시권 레벨.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사실 한양대, 중앙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은 좀 떨어지는 학생들, 특정 학과에 이제 집어넣기에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간급인 약간 한양대 뭐 예를 들면 뭐 자유전공, 부전공 여기를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신은 그저 그래. 근데 활동을 뭐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중구난방이야.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공 적합성 어떤 특정 학과나 요 작품이 어려운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때는 내신은 한중경의 레벨의 내신을 갖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요 레벨의 내신을 갖고 있고 활동을 어쨌든 봤을 때 그래도 한양대 가는 애들 활동이 있는데 특정 과로 좀 안 모아져. 그런 경우에 이제 한양대 자유전공. 뭐 제가 이제 이거는 뭐 특정 대학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급.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한중경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고 활동이 중구난방이면 한양대를 학종으로 쓰기는 힘들다고 봤죠. 원칙적으로. 이제 오버 좀 낮춰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급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한양대 뭐 문과로 치면은 뭐 이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 다이아몬드 학과 이런 데는 지금까지 못 간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도 못 가겠지만 지금도 못 가겠지만 한양대 무전공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좀 부실해.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게 막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양대 오게 내신이 좀 부족해. 근데 이제 어쨌든 전공 적합성 있는 활동들이 되게 활발하게 있어. 그럼 이제 이때는 뭐 이제 사실 한양대 인기학과 느낀 내신 때문에 좀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을 더 어쨌든 이거 많이 한 걸로 봐준다고 하니까 조금 커버가 돼서 역시 한양대 그러니까 지금은 문과는 부족했지만 한양대에 들어와서 이런 전공을 할 수 있다. 뭐 그쪽으로 뭔가 약간 핀포인트가 있어야겠죠. 약간 그런 친구들. 그래서 일단 전 세 친구들 정도가 타겟팅이라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전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자신은 없고요. 그냥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실제로 쓰는 친구들한테 조금 뭔가 뭐 서운하거나 와서 뭐 마음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학종에서의 패자부활전 느낌? 뭔가 한 끗 정도 부족했던 친구들이 그 급의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입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종의 패자부활전, 어딘가 한 곳이 약간 부족했던, 이제는 삐끗했던 친구들을 약간 구제해 줄 수 있는 전형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이제 수시 그 지원 시뮬레이션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시립대학교가 이제 공개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이과의 화학공학과 친구가 있고, 문과의 도시사회학과, 이제 시립대는 도시사회학과, 보통 사회학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전공으로 뽑았을 때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친구.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전공으로 갔다고 해서 뭐 별로 더 업그레이드 되긴 힘든 친구.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약간 그런 프라이버시 노출이니까 이건 대학 측이 공개해 놓은 자료니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얘는 왜 그러면 무전공으로 갔을 때 이제 뭐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느냐. 네, 이런 거예요. 저는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 무전공에서 이제 학종과 무전을 따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친구가 제가 뭐 어쨌든 이 친구의 전체적인 가장 큰 감점 라인은 어쨌든 수능 최저였지만 이제 그것보다 좀 걸리는 게 뭐냐 학종으로 봤을 때 전 과목이 1.8이잖아요. 근데 수학이 1.7이고 이거 오케이. 문제는 과학이 2.5예요. 이거 상당히 감점 사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꼭 화학과 화학공학과 아니라 가지고 어쨌든 이공계열 쓰는 데 있어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과학 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과만 상관없는데 이과면 이제 이게 하나의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감점 요소가 있고 이런 면에서 그럼 이 친구는 차라리 이제 무전공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건 계열 모집하면 안 되고 공학 계열 써도 마찬가지니까 완전 무전공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갔을 때에는 이 2.5 때문에 깎이는 요소가 사라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구가 무전공에서 좋을 수 있고 두 번째 요소는 이 친구의 지금 그 선택한 걸 보시면 물화생지 2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리 화학 쪽을 많이 듣고 이 세명투는 안 들었나? 잠깐만요. 생투 들었죠. 다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교육 과정 통해서 이런 선택 과목들 들었고, 과학 과제 연구 들었고, 이거 손넘무 쓰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목 선택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위기에 의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수한 게 드러나죠.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이제 이 무전공에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플러스 요소로 보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를 봤을 때 단점은 감춰지고 장점은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 실제로 보시면 이제 지난번 설명에 안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 친구 분석해 보면 학종으로 따져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서성안은 3.25 정도. 고서성안에 가기에는 조금 이제 뭐 전형 따라 다르죠. 약간 부족함이 있고 중경시권에서 한 3.5 정도, 동호수 4.4 플러스 나와서 이제 이 친구의 실대 간 거였는데 이 친구가 근데 일단 이걸 보시면 자, 이 친구가 일단 1.8이라는 내신을 갖고는 이제 이런 전형들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1.8이니까 교과들도 꽤 일단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학종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중앙 경희대학총까지는 붙지 않았을까. 화공이나 화학 어쨌든 화공 기준 봤을 때 음, 그렇게 나오는 친구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 나왔고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시립대가 여기잖아요. 여기. 4번 카드 정도에서 간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얘가 만일에 무전공이란 전형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전공 전형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성대 정도까지도 왜냐면 성대학종을 따져봤을 때 이제 그 과학 내신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근데 성대는 어쨌든 원래 자유전공인가 어쨌든 이름이 자유전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 내신 안 좋은 건 커버가 되고 탐구 과목 많은 탐구 쪽이 많고라 과목이 열심히 한 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무전공으로 따진다면 이 친구는 시립대가 아니라 아마 성대 쪽도 5일단 합격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면접이 있으니까 뭐 그 다음 모르겠지만 진이 만약 그렇게 되면 성대나 한양대까지도 좀 더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관련 과목의 내신 때문에 감점 요소가는 이제 무전공학때 해결이 되는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 심화 탐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무전공으로 쓰게 되고
그럼 좀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고 대학들도 이제 원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나 성대 화학공학과 계열에 오기에는 뭔가 이제 이 빠지잖아요. 과학 내신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걸리는데 일단 그런 게 사라져 버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화공과 친구였고 이 친구 문과 뭐 문이과를 떠나서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시뮬레이션 때 말씀드렸었는데 2.5잖아요. 2.5 갖고 있는 보통 저희가 잡으면 이거구나. 이 오른쪽 라인 잡죠. 얘가 이제 정말 뭐 생기부가 좋거나 최저를 확 맞춰주거나 하면 고대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성한중 학종 이제 애매하죠. 내신 때문에 빠지죠. 힘들죠. 그다음에 경외시건이 학종이 뭐 대략 생기부 상태 따라서 넣을 수 있고 그런 상태인데 얘는 생기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련 교과 이런 건 없죠. 관련 교과는 괜찮아요. 자기보다 좋아. 근데 이 밑에 것들 명관활동 학술 이런 쪽이 되게 약했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얘가 시립대를 사실 럭키하게 간 것 같은데 사실 이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그 사회학과 쪽으로 들이밀었을 때 뭔가 감점이 되는 요소들이 밑에 것들이잖아요. 이 밑에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무전공 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 화학공학 썼던 친구에 비해서 일단 뭐 과목들도 평범하고 어, 심리학 하나 들었 뭐 모르겠어. 또 그다음에 어 소위 말하는 심화탐구 발표나 보고서도 그렇게 특이한 쪽이 없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얘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이 3번 카드에서 걸렸단 말이에요. 뭐 아마 1, 2번 못 썼겠죠. 1, 2번 안 썼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위쪽에서 이제 걸렸는데 얘는 이거보다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자율전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뭐 경희대 정도까지 써볼 수 있을까? 네. 한양대, 성대까지 못 쓸 거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구는 그냥 이제 이건 그 사실은 학종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경쟁력인 친구는 아니지만 무전공으로 봤을 때 특별히 더 매력이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약간 이거는 패자부활전의 느낌이 있다. 학종에서 요소별로 평가를 했을 때 뭔가 마이너스 나오는 요소들이 극복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전공을 쓸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 두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특히 왼쪽 친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를 좀 써야 하나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찐 무전공이 이제 유형 1이죠. 예, 들어가서 진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단과대별로 계열별을 뽑는 거랑 다르게 정말 다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뭐 기존에 있던 체계 중에서는 이제 뭐 고려대나 서울대 유형이죠.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그 자전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이 요 인원이 있는데 뭐 조금씩 야금야금 넓혀오긴 했죠. 원래는 이제 약간 문과 계열학과들만 가다가 근데 뭐 지금도 약간 제한은 있는 것 같고요. 서울대가 진짜였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이 인류형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교과랑 논술은 사실 그렇게 따질 게 없잖아요. 이건 내생기부가 어떻든, 그러니까 교과는 내생기부가 어떻든, 일단 원칙적으로 내신대로 쓰는 거고, 논술이야 이제 뭐 어차피 학과 관련 쓰는 거에 상관없고, 우리 종합인데, 그럼 종합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영어 유형되어 있는 게 이제 건대, 그때 이게 그쪽 인원이 나와 있고, 어쨌든 지금 저희, 이 시대는 사실 원래 있었는데 별로 관심을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좀 관심을 끄는 게, 성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그 다음에 뭐 한양대, 그다음에 이제 뭐 건대, 요 정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형 2라고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그거는 사실상 이제 계열별이죠. 약간 단과대별을 뽑는 느낌. 그래서 이제 뭐 성대는 계열별을 있긴 했었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찐 무전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번이죠. 요 유형들이 좀 주목받는 요소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뭔가 이제 학종으로 썼을 때 어딘가 약간 뭐좀 심하게 말하면 펑크가 나고 어디가 삐끗한 친구들이 부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유형 1에 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근데 유형 2는 왜냐면 유형 2는 왜냐하면 뭐 뒤에서 보겠지만 어쨌든 뭐 공학 계열, 사회 계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열 자체는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 약점들이 특히 이제 과목 선택에서 약점들은 잘 극복은 안 되죠. 비교과에서 약점 극복될 수 있어도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유형,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건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었고, 그 다음 선호도에 있는 학교들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형 1, 유형 2 식으로 인원이 뭐 증감이 있다라고. 이건 제가 EBS 뉴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좀 가까운 걸 신뢰할 만한 가지고 오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변환된 것과 화장품 공학과 되게 약간 특색 있는 학과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요거는 어쨌든 개별 전형 요강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이거죠. 이제 이렇게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적으로 뽑아가다 보니 있는 전공 안에서 바꾸다 보니까 정말 한두 명 뽑을까 말까 한 학과들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학과별 전형에서 좀 고민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건 큰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주요 6개 대학 어쨌든 인기 순위죠. 인 학교에서 유형 1, 2 모집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고대 자전은 변화 없고 이 공대가 이게 생기긴 했는데 이건 다 정시로 뽑죠. 제가 영어로 강조하겠지만 그다음에 서강대는 이제 뭐 문이과 나눠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게 좀 이제 권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서울대는 사실 차이가 없죠. 원래 뽑던 자전 원래 뽑던 이제 인문 계열 원래 했었고 해놓고 수시에서는 그다음에 성대 계열별 요런 거 이제 사실 단과대별로 뽑는 거죠. 한양대 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요즘 용왕에 일단 나온 걸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학부 대학이라고 돼. 이건 정시로 뽑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대, 이건 계열이죠. 이런 과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사실 이건 유형 1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건 유형 2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대는 이제 보고 이제 학업우수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맞춰서 가는 거죠. 면접은 없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건 성대인데 아무래도 오늘 메인이 좀 성대가 될 것 같긴 한데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융합형하고 탐구형이 있는데 여기 기존에는 이제 요거는 그 계열별이라고 했었고 탐구형은 학과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탐구형으로 넘어와서 인제 자유전공 계열이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별 따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선택 학과는 굉장히 다양하다. 거의 거의 뭐 다 거의 다 아니다. 대부분의 학과들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사범대나 뭐 이대 이런 데는 갈 수는 없죠. 메디컬 계열 자체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어쨌든 학생부 종합 114명 교과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그 종합에서 탐구형으로 놨는데 탐구형으로 놓은 거는 사실은 다른 이유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좀 묶어놓으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싶긴 해요. 일단 그런 특징을 좀 보시면 되고 뭐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얘기 나왔지만 논술은 이제 약간 이과형 논술을 보도록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문과가 지원이 되냐 안 되냐가 또 하나의 약간 좀 쟁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면접을 30%, 뭐 2차에서 보도록 되어 있고, 근데 특징이 수능 후 면접, 그다음 오배수, 그다음 진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이다. 요거 이제 면접에 대해서는 면접 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렸고, 뭐 물화생지 교과적인 걸 물어보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요 수능 후 면접이라는 면에서 이제 이게 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작년까지 고대 학업우수가 그랬듯이 내가 수능을 뭐 고대 고서성 라인에 걸치게 나올 것 같은데 점수 보고 면접 보러 갈 수도 있고 안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오배수를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대는 이거 뭐 오배수까지 다 돌아갈 것처럼 얘기를 하죠. 설명회에서는 이제 요 면접이 대중공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 인적성 면접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생기부 면접이라고 보통 간주를 하는데 비슷하다고 지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 지시문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본인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면접일 것이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서강대는 구분을 좀 해놨죠. 그래서 인문학 기반,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 돼서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럼 문과는 이쪽으로 써야겠구나. 이과는 이쪽으로 써야겠구나. 그거를 어쨌든 좀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한양대랑 성대랑 한양대가 어쨌든 약간 가장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한양 인터칼리지라고 해서 250명 일단 좀 뽑는다고 이제 여기는 무전공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좀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계열 적합성 중심 평가를 하겠다라고 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저게 이제 문이과는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사실 뭐 교과나 논술 정시는 어차피 의미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형, 서류형, 고른계에서 어쨌든 이 종합 전형에서의 이제 저희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는 누가 써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으로 뭔가 인기학과를 가기에 삐끗했던 친구들에게 약간 패자부활전이 될 수 있다. 뒤에서 잘 조정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사실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건데 정시는 이제 이렇게 아예 설어서 뽑은 지가 꽤 됐고요. 인문 자연으로. 스크랜튼 학부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학종 28명, 수능 13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그 요학과들 빼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문이과 어느 쪽이든지 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 이렇게 인원인데 인원이 조금 작죠. 근데 한 학과 정도 인원이에요. 그다음에 네, 정을 뽑는데 여기 최저가 굉장히 세게 걸려 있죠. 그래서 이 최저면 정시에서도 이화여대 갈 텐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최저가 좀 걸려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좀 두 개가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율 전공이 있고 자율 전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율 전공은 서울 캠퍼스예요. 서울 캠퍼스에 있고 자유 전공은 요게 이제 요거는 저쪽에 그 저기 수원 캠퍼스, 국제 캠퍼스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순서처럼 되어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계열 상관없이 각 캠퍼스에 한해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율전공은 서울 캠퍼스니까 여기 대부분 이제 그 메디컬 계열 정도 빼고는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서울 캠퍼스는 사실 거의 문과죠. 네, 거의 문과들이 와 있고 이과들은 이제 대체로 그 뭐 메디컬 계열 이런 거 일부 제외하면 거의 수원 캠퍼스 쪽, 그 국제 캠퍼스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한계가 지워지는 그런 이제 또 차별점은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어디를 갈 수 있고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서강대는 뭐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이런 여기 이제 오른쪽 선택할 수 없는 애들 대체로 이제 뭐 메디컬 계열인데 약간 메디컬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범대 같은 경우도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성대 자유전공 한 대도 나눠 뽑고 이대는 전체 퍼서 뽑고 경희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없지만 결국 캠퍼스 자체가 이제 약간 문이과로 나눠져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런 이제 다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의대, 건대가 덩어리가 크죠. 근데 이제 건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서 또 여기는 사실상은 단과대 모집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상위 15개 대학의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종으로 많이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완전 자유전공 이쪽은 이제 저는 정말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국 계열별로 뽑았던 곳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달라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 어쨌든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무전공이라는 게 약간 유의미하려면 유의미한 학생들은 이제 이런 전체를 터서 뽑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제1유형이 유의미하다. 제2유형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의미가 반감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성대가 이렇게 설명해서 얘기를 했죠. 전공 적합성의 시대의 안녕이다. 저는 여기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성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여기 누가 가냐? 전공 적합성은 없지만 혹은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친구들이 가는 곳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자, 성대 같은 경우에 기준을 보면 서류평가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 어, 그래서 이제 뭐 딴 건 다 보던 건데 성대가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걸 되게 밀죠. 탐구 역량. 그래서 탐구 확장성과 탐구 주도성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심화 탐구입니다. 심화 탐구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 결과물 형태가 보고서나 발표 형태로 나오는 어쨌든 리서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학에 가면 하게 되는
대학에 가면 하게 되는 뭐 실험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고등학교 때 이미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 갖춰야 하죠. 갖춰야 하는데 이제 우리 내신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학과별로 경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요소들로 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성대학교 요거잖아요. 탐구 역량. 그러니까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력 및 탐구력,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활동 내용의 발전성 및 유의미성. 그다음에 계속 나오죠. 도전적인 선택 과목 이수 현황, 선택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학종은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공대를 이공계를 가는 친구들은 어쨌든 수학과 과학과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들을 많이 선택해야 되고 위계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원, 투 뭐 전문으로 간 그 위계에 맞춰서 그리고 심지어 내신도 좋아야 한다는 거죠. 일단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고 그게 탐구 주도성이고 두 번째 탐구 확장성은 뭐냐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발표나 보고서들을 얼마나 소위 말 깊이 있게 난이도 가진 활동들을 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특목고나 전사고가 유리하단 말이 나오는 거죠. 일단 특목고나 전사고 자체가 이 탐구 확장성에서는 대체로 대부분의 일반고들에 비해서 우월할 수밖에 없고 탐구 주도성 면에서도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는 이제 학교에서 주어지는 거 선배들이 뭐 한 거 따라가면 되는데 일반고는 그 과목 자체가 없거나 아니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탐구 주도성은 일반고도 가질 수 있지만 불리한 거고 탐구 확장성은 사실상 뭐 대체로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따라가기 쉽지 않은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이런 건 잠재 역량을 약간 공동체식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융합형이나 탐구형이나 이렇게 본다. 학업 중시성, 학업 수월성, 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학업 40%, 탐구 40%, 연기 역량 20%.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학업 역량은 소위 말하는 내신으로 보통 저희가 판가름을 하는데 성대 오는 애들은 내신이 어쨌든 기본 레인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에 잠깐 보시겠지만 뭐 그냥 성대에 그냥 생 일반고 들어올 때 보통 1점 중후반 정도 애들이 오잖아요. 뭐 1점 후반이 가끔 이제 보통 뭐 1점 초반이면 가끔 이해 주긴 하지만 1점 중후반 정도 애들이 오면 그럼 이거는 거의 맞춰져 있을 것이고 결국 이제 어디서 갈라지는 것이다. 이 탐구 역량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상대 이제 이 탐구 확장성과 탐구 주도성을 좀 더 보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신보다는 탐구 영역적 비중을 올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어디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저는 무전공 쪽에서 아마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무전공과 관련된 뭔가 탐구 역량이라는 건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특정 영역이라든지 특정 학과로 이제 어떤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다 뭔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죠. 보통 컨설팅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생기부를 보여드렸을 때 이 생기부는 정확히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뭐가 뭔지. 열심히 되게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생기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오늘 내용은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 왜냐하면 자꾸 홍대 설명회가 약간 좀 낚시성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과탐 이수 비율해서 우리가 보통 전기, 전자, 공학부를 오려면 뭐 물리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화학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수한 애들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요. 이수한 애들이 다 100%가 아니에요. 이수 안에도 붙은 애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수해도 떨어진 애도 있어요. 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고 느낀 거 뭐냐면 이수 안에도 붙어요라고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절반 이상이 다 이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수했어도 떨어진 애들은 왜 떨어졌을까요? 그 과목 내신이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학교가 다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성대 전기전자공학부를 보통 2.0 정도가 붙는다. 그래서 이제 내 내신에 좀 2.0이니까 썼다. 근데 아까 이제 봤던 그 친구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리나 화학 내신이 2.5나 3이야. 그럼 떨어지겠죠. 거기 점수가 깎이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그 성대는 써보세요.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은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해서 불이익은 학교가 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이 풀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너무 혹하지 않으셨으면 왜냐면 이런 게 약간 결국 이제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이 약한 물리화학을 이제 뭐 주로 물리죠. 물리를 피했거나 물리 원본은 좀 물리2인데 어쨌든 물리2를 피했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내신이 안 나왔거나 이런 분들이 혹해서 이제 쓰시게 되는데 당연히 뽑힐 수도 있죠. 왜? 그 해에 그과에 종합적으로 경쟁했을 때 이거 먹고 뽑는 게 아니니까 더 우수한 애가 없었으면 뽑힐 수도 있는데 대학이야 써서 이수 안 했어도 괜찮으면 뽑겠죠. 근데 이수한 애가 더 잘하는 애가 많으면 걔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유전공으로 갔을 때는 훨씬 희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성대 Q&A에서 나왔던 건데, 저 이것 때문에 공통과학만 수강인데 공학계열 지원을 되나요? 지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던 건 성대 공식 설명의 버전은 아니고 이제 세종교육청인가 어디서 했던 그걸 봤는데 써보세요. 뭐 쓸 수야 있죠. 근데 뽑힐까요? 저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어디선가 소문이 들리잖아요. 야, 뭐 뭐 원을 안 듣는 애들 없죠. 투를 안 들었는데 붙었대. 뭐 물원을 안 들었는데 공대에 붙었대. 그러면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걔는 다른 게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둘 중에 이제 일반고라서 내신이 엄청나게 한 0.5 이상 갭을 가지고 있던가 합격선에서 아니면 특목이나 전사고라서 엄청난 탐구력을 발휘했던가 그거 뭐 다른 과목 쪽에서 그래서 어쩌면 아마 걔는 성대를 등록을 안 하고 더 소위 말하는 서영고를 갔겠죠. 뭐 서영고나 다른 뭐 메디컬이 됐든 좀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그냥 이런 그 써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추가해 전공 관련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전공 안보 불리하지 않나요? 당연히 안 불리하다 그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공 적합성이 있으면 계열 적합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열 적합성이 있다고 전공 적합성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좀 분명히 좋겠고요. 마찬가지인데 한양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불이익이 없다. 근데 이게 합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계열적 가서 보기 때문에 근데 물리를 좋아하면 당연히 공대, 자연대, 뭐 사범대 그 다음에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범대에 뭐 학과 구분을 봐야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사범대 예를 들어 어쨌든 그 어문 계열이랑 뭐 다른 뭐 문과 계열 사범대에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건 전 조금은 아니지 않나 싶고 그다음 특히 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나운서 관련 활동, 방송 관련 활동이 많다. 그럼 이제 뭐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이나 사범대학 썼을 때 불이익이 없다. 근데 원래 어쨌든 이런 거 아나운서 쪽 하는 친구들이 이제 미디어 계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주로. 옛날 신문방송.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언어 관련 활동이기 때문에 국문과 쪽으로 저희가 같이 틀어서 많이 썼어요. 낮춰서 쓸 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새삼스럽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음, 약간 희망 고문 내지는 낚시가 아닌가 싶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어쨌든 자율전공학, 생활평가공학 이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비교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강대가 뭐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 공동체 역량, 뭐, 이렇게 뭐 어디 학교도 이렇게 돼 있고, 어느 학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은 보통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이 공동체 역량 대충 보면 이거구나 싶죠. 그럼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따져보는 건 무엇이다? 이 부분. 서강대 성장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개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진로 역량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공통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그러니까 학업 역량과 다른 영향은 무전공이나 자율전공이나 달라질 것은 없는데 이 성장 가능성 개인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무전공 쪽은 이것이 그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이 더 뛰어나다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면 이 부분이 약해도 극복이 될 것이고 그 기존의 학과 체계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걸 같이 보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여기 뭐 진로 이 부분이 있잖아요. 뭐 진로 역량 이 부분이 어쨌든 있는데 이게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뭐 중간에 크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제 그냥 이것저것 건드렸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뽑힐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그게 약간 중구난방돼 있으면은 약간 대학 레벨을 낮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 비인기 학과를 쓰거나 그게 아니라 이곳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일단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전공은 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학과별 그런 학종입이 다르게 평가된다. 다음에 이제 뭐 서류 평가 자기주도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 효과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물리투를 안 들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제 뭐 공학 계열이나 아니 뭐 공대 특정 학과를 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AI 기면 자유전공이나 이런 데로 이제 갔을 때도 그런 그때는 불리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희대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거 이 명칭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율전공은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거고 여기는 자기주도 역량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학업 역량 있고 공동체 역량 있고 도대체 자기주도 역량은 뭐냐 봤더니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결국 같아요. 진로 역량 봤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분야. 여기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죠. 가장 이제 아이디어한 거는 서울대 자율전공처럼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기존의 그 학문 체계로는 학과 체계로는 어디 하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섞었다. 애들 말로 콜라보나 퓨전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라고 되거나 아니면 나는 관심 분야가 워낙 이제 다망해서 아까 워낙 많아서 이것저것 다 건드렸다. 하거나 근데 이게 그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심화탕물 활동이 없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 뭐 이것저것 건드려서 이제 이게 뭐지? 너무 중구난방인데 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뽑힌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전공 나왔었는데 이거는 지역균형이죠. 지역균형에서 기본적으로 뭐 학업으로 간다. 내신으로 이건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대 같은 경우에 전체 내신이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냥 이제 2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학종에서는 보통 이제 성대가 아까 말씀드린 뭐 1 중후후 뭐 2안팎까지 잡죠. 근데 그거보다 일단 고선 이게 맥시멈입니다 지금. 이 정도 일단 내신을 갖고 있고 뭐 엄밀하게 말하면 2안팎일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내신을 갖고 있고 관련 교과의 내신이 괜찮고 그다음에 연관 활동이 좋고 특히 학술 역량의 특성이겠죠.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면접을 통과할 수 있다면 여기 성대 이런 친구들 세게 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추합까지 고려를 해서 특성상 서강대나 한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술형의 특성까지는 아닌데 이런 2초반대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좀 타이트하게 잡히겠죠. 우리가 보통 성서하는 내신들 비슷하게 잡으니까 그 정도 친구들이 쓸 수 있는데 납치의 가능성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희대나 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2중, 뭐 학교 따라 다른데 2중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0.3 정도. 근데 지금 그 정도 내신대에서 요 이제 관련 교과나 아니면 연관 활동이 잘 잡혀 있고 학술 역량은 상당히 조금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 이 두 학교에 비해서는 물론 여기도 특목고 친구들 들어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쨌든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접에서 한번 보자는 식으로 가려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추월 많이 돌죠.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요소도 좀 약한데 어쨌든 여기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능 최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학교들은 약간 이 정도 지표에 따라 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 이렇게 봤을 때, 뭐 인기학과를 지망하는데 내신이 부족하다. 그럼 성서한 자율전공 좀 회의적이다. 왜냐면 여기는 내신도 좋은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경희건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인기학과 지망하는데 선택 과목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성서학까지도 한번 써보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가장 전형적인 무전공 유형. 그다음에 인기학과 지망한 내신은 괜찮은데 활동이 산만하다. 마찬가지로 한번 써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했는데 한 서너 개 분야로 되게 잘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인기학과 지망했는데 활동이 다양하다. 이 경우에 이제 이건 경희대 이하 레벨 비인기학과 지망했는데 내신이 여유가 있다. 근데 이공학부는 글쎄요, 그 그 무전공 쪽에서 좋아할 만한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원래 쓰려던 비인기학과를 쓰는 게 전반적인 수월성을 더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어요. 일단 무전공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정리한 내용 이 정도고요. 질문들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제 1대1 프로그램이고 이제 기말고사들이 끝나가죠. 대체로 이제 오늘도 많이 끝난 것 같고 다음 주 초반까지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배치 컨설팅, 그다음에 생기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전공용 생기부로 따로 마무리하는 건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는 거고, 무전공만 우리가 쓸 건 아니니까. 기존 학과 쪽으로, 혹은 이제 좀 낮추는 쪽으로 어떻게 쓰실지,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생기부 마무리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 지금 이제 혹시 오늘 고2나 고1이 오셨다면 진단 설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그 서연고 재시국 면접 관련해서 문과 면접 7월 셋째 주부터 개강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뭐 일산에서도 있고 대치에서도 있고 명일동 쪽에서도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MMI는 수능 최저 때문에 사회 완성 수업 관계가 없이 마찬가지로 시간표 궁금하신 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띄워드려서 되는데 일단 제 전체 브로셔 요 채팅창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올라갔으니까요.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 무전공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DM 주신 게 하나 있어서 상경계열 지망이요. 상경계열 지망이 저는 문과 쪽에서는 무전공 쓰기에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알맞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만약 상경계열로 생기부를 꾸며왔다면 사실은 틀어서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생기부를 살려서. 그거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상경계열로 준비했을 리스크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또 뭐 경영, 경제, 통계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외대 정도부터 이제 가면은 경희대부터 이제 경희대부터가 뭐 무역학과 요 정도로 틀어서 가거든요. 국제통상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과들이 아니면 특히 이제 서성안에 틀어서 가기가 좀 애매하죠. 그랬을 땐 저는 무전공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뭐 수학 내시 조금 빠졌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체 내시 좀 떨어졌거나 이런 친구들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과의 성향 자체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문과에서는 물론 뭐 심리학과가 있긴 하지만 가장 수학 같은 걸 많이 하는 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무전공에 약간 취지도 맞죠. 그래서 저는 이 경영학과 친구들한테는 이제 문과에서는 경영학과 친구 상경계를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약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